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 33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자, 이제 생활정치 시대가 열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당제도가 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당은 정치인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당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충성 맹세하러 그 정당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구청장 했습니다. 저는 어디 시의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은 정당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정당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되고, 그리고 이 정당 정치라는 미명하에 정당 지원금을 받아가고, 그리고 국민에게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정당의 공천을 받고 돈과 권력과 언론은 그 정당 후보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좀 냄새가 나죠, 그쵸? 네. 그 정당이 정당 지원금을 받고 그 정당이 각종 입법 운동을 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돈과 권력과 언론이 그 정당의 후보들만 계속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세상 안 바뀌겠죠, 그쵸? 이러한 세상이 현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꾸려면은 진짜 방법은 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현 지금 법률 체제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때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금지가.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노사모하고 이렇게 모임을 갔죠. 예, 제가 지금도 그 그림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를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슨 독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거 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에, 네? 그 정치인의 사조직이 아니라 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용을 안 하고 1인만 허용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언론과 돈과 정당이 권력이 손을 잡고 그 거대 정당의 후보만 조명해주고 그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만 TV 나오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 신인들은 출마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 정치인들 또 소수정당, 군소정당, 군소정당들이 연합해가지고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해라. 노사모 사례를 우리가 보자. 자발적인 정치운동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세상을 바꾸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을 막아버린다라는 거,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 이거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무소속 정치인들 그리고 군소정당 당원들, 군소정당 정치인들은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이 법 개정 운동에 나서야 됩니다. 아니면은 거대 정당에 계속 공천받기 위해서 거기에 줄 서고 또 그 정당이 뭘 했다고 국가 세금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졌죠? 1년에 정당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들을 왜 지원하는지, 국민들이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활정치 33 운동이 지금 필요하다. 33 운동이라는 것은 33가지 정책이에요. 33 정책인데 33 정책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33 정책을 누가 왜 이것을 제안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생활정치 3.3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생활정치라는 측면들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다 왔죠. 그래서 제가 실버 스마트폰 교육, 실버 스마트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유튜브를 접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스마트폰, 실버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자료를 알려서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실버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하시고 또 실버 스마트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심심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끔 또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할 수 있게끔 또 자녀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다가 잠시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정치예요. 밭에서 일하면서 어떤 분은 제가 인터넷 만민 공동회의를 개최할 때 인터넷에서 저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생활정치입니다. 그래서 생활정치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시장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주차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데 이거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이 생활 정책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내가 생활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뭔가 좀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쇄기를 보급해 가지고 돈 안 들게끔 또는 돈 적게 들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가족이 있는데, 장애인 가족을, 수시로 좀 지원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는 치매 어르신이 있는데, 하루에 8번 짧게 한 20-30분씩 해서, 와서, 가정에서 직접,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양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생활 정치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생활 정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3 운동은 3.3 정책의 세계화를 위하여 이제 인터넷 생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다들 바빠가지고 서울에서 모이세요. 그러면 일본에서 서울로 오고 독일에서 서울로 오고 돈 들지 시간 들지 그게 아니라 초연결 초고속으로 하는 게 생활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 생활 정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어요. 가끔 커피숍에 모여서 또 진지한 대화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인터넷 생활 정치 3.3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생활 정치. 그래서 인터넷 생활 정치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인터넷 생활 정치. 그래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통화도 하고 요즘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직접 선거운동도 가능하죠. 1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정치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다양하게 우리가 지지 표명을 할 수 있어요. 365일 동안. 또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출마 선언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선거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또 개별적으로 선거일만 제외하고 혼자 가서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선거운동할 수 있어요. 네. 또는 건배할 때도 어떤 후보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배 제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선거운동은 가능해요. 단체 선거운동은 안 되지만. 그래서 생활 속에서 3.3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 3.3 운동, 3.3 정책을 창안한 그런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제 인터넷, 유튜브나 블로그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활정치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인터넷 생활정치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